2016년 알파고가 바둑 황제 이세돌을 4대1로 꺾으며 인간 두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AI의 첫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1997년 IBM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에게 역전승을 거두며 컴퓨터가 인간을 능가했다는 선언을 이미 한 차례 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뒤로 가보면 무려 1770년 오스트리아 궁정에 등장한 기계 터키인이란 장치가 체스를 두어 나폴레옹 벤저민 프랭클린까지 무릎 꿇렸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때는 1770년 계몽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유럽,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발명가 볼프강 폰 캠펠레는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앞에서 전례 없는 발명품을 선보였죠. 터키 복장을 한 인형이 앉아있는 거대한 나무 상자, 태엽을 감으면 기계팔을 움직여 체스를 두는 이 발명품은 단순한 오토마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른 자동 인형들이 정해진 동작만 반복할 때 이 기계는 상대방의 수에 따라 다르게 반응했거든요. 캠펠렌이 해결하려던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캠펠렌이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18세기 기술로는 진짜 사고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캠펠렌은 천재적인 발상을 했습니다. 진짜 기계지능 대신 가짜 기계지능을 만들어내기로 한 거죠. 네, 18세기에 만든 이 기계 터키인은 정교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는 기계 내부에 정교한 비밀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자기장을 이용해 체스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스템, 조종사가 기계팔을 움직일 수 있는 복잡한 레버 장치까지 현대의 센서 기술과 원리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을 200년 전에 구현해낸 거였죠. 첫 시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물론 궁정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기계에 경탄했습니다. 캠펠레는 관객들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천재적인 연출을 추가했죠. 시연 전에 기계 내부를 일부러 공개해서 복잡한 태엽 장치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투명성을 보여주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관객의 시선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심리적 기법이었죠. 하지만 성공이 클수록 위험도 커졌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 기계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나폴레옹은 직접 기계와의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규칙을 어기는 수를 일부러 두면서 기계를 시험하려 했죠.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과학자들도 이 기계의 원리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캠펠렌이 깨달은 건 이제 단순한 궁정 오락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계는 인간 지성에 대한 도전이 되었고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804년 캠펠렌이 사망하면서 기계의 운명은 요한 멜첼이라는 사업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멜첼은 이 기계를 가지고 유럽과 미국을 돌며 순회 공연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기계 내부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좁고 뜨거운 공간에서 몇 시간씩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했고 외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수 없이 기계를 조종해야 했거든요. 80년간 최소 6명의 조종사가 이 비밀스러운 역할을 맡았지만 그들의 정체는 절대 밝혀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에드거 앨런 포 같은 날카로운 비판가들이 논리적 추론을 통해 기계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포는 1836년 4월 문학 저널인 서던 리터러리 메신저에 기계 터키인에 대해 분석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기계 내부에 사람이 숨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참고로 그의 분석은 오늘날 기계 터키인의 트릭을 최초로 대중 앞에 논리적으로 밝힌 성우적 시도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멜첼은 갈수록 강해지는 의혹의 시선과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기계는 수리 비용도 많이 들었고 유능한 조종사를 구하기도 어려워졌거든요. 80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1854년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국립극장 화재의 여파로 인해 박물관에 불이 옮겨가면서 기계 터키인을 완전히 집어삼킨 것이었죠. 80년간 세계를 속여온 완벽한 속임수는 그렇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기계가 사라지자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지킬 이유가 없어진 관련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중의 반응이었습니다. 80년간 속았다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그 정교함에 대한 감탄이 더 컸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라 인간 심리를 꿰뚫어본 걸작 퍼포먼스였다는 것을요. 기계 터키인은 소멸되었지만 그것이 제기한 질문들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는 기술 앞에서 얼마나 비판적일 수 있는가? 기계 터키인은 끝났지만 인간과 기계 사이의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